Let's get it. 바다로 가는 기사들, 존 밀링턴 시행차, 등장인물, 모리아, 늙은 여인, 바틀리, 그녀의 아들, 캐슬린, 그녀의 딸, 노라, 그녀의 막내딸, 그 밖의 사람들, 무대, 아일랜드 서쪽에서 부엌, 그물, 물레, 관자들이 열려있다. 20세가량의 처녀가 빵을 만들기 위한 반죽을 끝마치고 화덕 위에 올려놓는다. 손을 씻고 나서 물레를 돌린다. 막내딸 노라가 문에서 고개를 들린다. 엄마 어디 계셔? 누워 계셔. 제발 잠이나 주무실 수 있으면 좋으련만. 노라 조용히 들어서서 숄 밑에 가려져 있던 보따리를 내려놓는다. 그게 뭐니? 젊은 신부님이 가져오셨어. 셔츠하고 양말인데 돈에 가려져 물에 빠진 사람 거래. 캐슬린 물레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이것들이 마이크 오빠 것인지 알아내야 돼. 언제고 엄마가 바닷가로 쳐서 나설 거야. 그것들이 어떻게 오빠 거란 말이니? 오빠가 어떻게 그 먼 북쪽까지 갔다는 거야? 신부님 말씀이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대. 그리고 이것들이 오빠 거라면 엄마한테 말씀드리래. 오빠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그렇지만 오빠께 아니라면 아무 얘기도 하지 말래. 우연히 애통해하시면서 마음은 상하실 거라고. 노라가 반쯤 닫은 문이 바람에 열린다. 오늘 바틀리 오빠가 말을 싣고 갈웨이 마시장에 가는 걸 못하게 해달라고 신부님께 말씀드려왔니? 신부님은 말리지 않으시겠대. 그렇지만 걱정은 말래. 엄마가 밤새 기도까지 드리셨는데 주님께서 아들들을 모두 뺏어가시진 않을 거라고 하셔. 국가의 파도는 좀 어떠니? 아직도 심해. 서쪽의 파도는 굉장하고 바람까지 불면 훨씬 더 거칠어질 것 같아. 이제 풀어볼까? 엄마가 깨셔서 풀어보기 전에 들어오실지도 몰라. 만일 그 옷들이 오빠 것이라면 우리가 한참 울 텐데 그럼 엄마가 일어나셨나? 곧 들어오실 거야. 사다리를 가져와. 이 보따리를 저 토탄광에 넣어두게. 그러면 모르실 거야. 엄마는 조수가 바뀌면 혹시 오빠 시체가 떠오른다 보시려고 동쪽으로 나가실지 몰라. 둘이서 사다리를 굴뚝벽에 세운다. 캐슬린이 몇 계단 올라서서 보따리를 토탄광에 넣는다. 모리아가 내실에서 나온다. 토탄이 오늘까지 충분하겠니? 지금 케이크를 굽고 있어요. 바틀리 오빠가 코네마라에 가기 전에 주려고요. 노라 토탄을 주워서 아궁이에 넣는다. 저렇게 남풍과 서풍이 부는데 오늘 보낼 수야 있니? 그 젊은 신부님이 틀림없이 못 가게 하실 거다. 신부님은 말리질 않으실 거래요. 그리고 임원 사이먼과 스테픈 PT와 컬럼 숀한테도 들었는데 오빠는 갈 거래요. 오빠 지금 어디 있어? 다른 배에 나가는 게 있는지 알아보러 갔어요.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요. 조수가 바뀔 때가 된 데다가 동쪽에서 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누가 돌바위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요. 오빠가 와요. 들어와서 방을 둘러보고 슬픈 듯이 조용히 말한다. 캐슬린, 코네마라에서 새로 산 밧줄 어디 있어? 노라, 저기 판자면 못에 걸린 밧줄 오빠 갖다 줘라. 아침에 보니까 발까만 돼지가 그걸 뜯어먹길래 거기다 걸어뒀어. 이거야 오빠? 바틀리, 밧줄은 그냥 걸어둬라. 바틀리, 밧줄을 만든다. 여기서 쓸 데가 있다. 그 마이클이 내일 아침에라도 건져지면 장사를 지내야 할 텐데 무덤을 깊이 파려면 밧줄이 있어야 한다. 밧줄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앞날 타고 가려면 고삐가 필요해요. 게다가 지금 서둘러야 돼요. 이 배를 놓치면 앞으로 2주일이나 그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이번 마시장 아주 좋을 거라고 하거든요. 마이클이 떠오르면 관을 짜낼 텐데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니? 난 큰 돈을 주고 코네마라에서 제일 좋은 목재를 사뒀다. 목재들을 둘러본다. 떠오르긴 어떻게 떠올라요. 벌써 아래나 찾아봤는데 떠오르지 않는 걸. 게다가 이렇게 남풍과 서풍이 고생에 몰아치는데 말이에요. 시체보다도 이렇게 풍랑이 심한데 더구나 밤이면 더욱 심해질 텐데 수백 수천의 말을 팔더라도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목숨과 어떻게 바꾸란 말이냐. 고삐를 만드는 캐슬린에게 너 매일 나가서 양떼가 보리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돼지 장사 보거든 발가만 돼지 값이 정말 팔아넘겨. 예, 제주로 어떻게 좋은 값을 받아낸단 말이냐. 그리고 다해지기 전까지 서풍이 불면 노라와 함께 나가서 해초를 주워 모아서 한 짐 채워놔. 예, 걸음이 모자라는데 이제 집안에 남자가 하나뿐이니까 힘이 붙여서 너희들이 거들어야 되겠다. 너마저 나가서 물에 빠져 죽기라도 하면 힘 더 붙일 거다. 나 혼자 저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나 늙어서 이제 무덤 팔 기력마저 없다. 바틀리 고삐 만든 걸 내려놓고 코트를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입는다. 내가 가는지 내다봐라. 요 모퉁이를 돌아서 막 돛을 내리고 있어. 이제 한 시간이면 떠날 텐데 모퉁이가 사흘 아니면 바람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나을지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물가로 가며 쇼를 머리에 두르는 모리아. 그토록 붙드는 늙은 에미를 뿌리치고 기어고 가겠다는 건 못된 녀석. 바다로 나가는 건 남자들의 생활이에요. 엄마가 아무리 말려봤자 잔소리밖에 안 된다고요. 이제 가야겠어요. 붉은 암마는 타고 가고 잿빛 망아지 끌고 가야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바틀리 퇴자. 모리아 울음을 닥들이며 그래 가버렸구나. 주님이요. 이제는 영영 못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밤이 깊으면 내게는 단 하나의 아들도 남지 않게 될 겁니다. 오빠가 떠날 때 주님의 가오를 빌어주지는 못할 만큼 왜 불길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집안에 슬픔이 가득 차 있는데 말이에요. 모리아 집게를 들고 아궁이에 가서 망연히 불을 쑤신다. 엄마, 지금 불을 꺼뜨리고 계세요. 노라! 오빠한테 싸드릴 빵을 주셨구나. 캐슬린 물가로 간다. 밤새도록 배를 탈 텐데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까. 그래 얼마나 시장하겠니. 그 집안에 늙은이가 쉬지 않고 잔소리를 해대니 모두 정신이 나가버렸어. 빵을 썰어서 헝겊패스하며 모리아에게 캐슬린이 건네준다. 엄마 빨리 이걸 싸들고 내려가셔서 오빠한테 전해주세요. 오빠를 보시거든 무사히 다녀오라고 해요. 그러면 오빠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지금 가면 만날 수 있겠니? 서두르시면 돼요. 이제 걷기조차 힘들구나. 노라 엄마한테 지팡이를 드려라. 저러시다가 부둣가에서 넘어지실라. 무슨 지팡이? 그 마이클 오빠가 코네마라에서 사온 나무 막대기 있잖아. 노라에게 지팡이를 건네받는 모리아. 늙은이가 죽어서 자식들에게 유물을 남기는 게 이치인데 이곳에서는 거꾸로 젊은이가 죽어서 늙은이에게 유물을 남겨주는구나. 모리아 퇴장. 노라 사다리로 간다. 노라 잠깐 기다려. 엄마가 가시다가 돌아올지도 몰라. 워낙 정신이 없으신 분이니까. 지금 어디만큼 가셨어? 이제 안 보이잖아. 얼른 꺼내와.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니까. 노라 방에서 보따리를 꺼낸다. 신부님이 내일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이 옷이 마이클 오빠 것인지 알아놓으라고 하셨어. 어디서 훔쳤다는 말을 아는데? 새벽에 두 사람이 일주를 운반하려고 보트를 저어가는데 노예 시체가 걸렸다나 봐. 거기가 북쪽 절벽 근처였대. 캐슬린 보따리를 풀려고 했으며 노라 칼 좀 줘. 붉은 끈이 그 소금물에 절어서 영 풀어지질 않네. 그 도네갈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인데. 이 칼을 팔러 온 장사꾼이 그러는데 그 절벽에서 도네갈까지는 걸어서 한 7일이 걸린다고 그래. 물에 빠진 시체가 떠내려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캐슬린이 보따리를 풀고 셔츠 조각 하나와 양말 한 짝을 꺼낸다. 두 사람 열심히 들여다본다. 이게 오빠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구나. 오빠 셔츠가 벽에 걸려있는데 그거 가져다 대보면 어떨까? 보라 벽에 걸린 옷가지들을 살핀다. 여기 있었는데 안 보여. 바틀리 오빠가 그걸로 갈아입고 간 모양이야. 자기 거 바닥물에 접었거든. 저기 저 밑돌이 가져와봐. 그거 대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몰라. 노라가 그 옷을 가져다가 비교해본다. 같은 옷감인데. 그렇지만 가래의 상점에서 파는 옷감들이라는 게 같은 게 많지 않을까? 마이클 오빠가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야. 노라 양말에 바늘코를 세웠다. 마이클 오빠야. 맞아. 캐슬린. 마이클 오빠가 틀림없어. 엄마와 바틀리 오빠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쩌시지? 이거 보통 양말인데? 내가 짠 세 켤레 중에서 두 번째 거야. 바늘코를 60코를 잡았는데 내 코를 빼먹었단 말이야. 오빠처럼 훌륭한 고기잡이 백군이 죽어서 셔츠 한 벌과 양말 한 짝만 남겨뒀다니. 노라, 엄마가 돌아오시나 봐. 무슨 소리가 들렸어? 맞아 엄마야. 거의 문간까지 오셨어. 들어오시기 전에 어서 이것들 치워. 바틀리 오빠가 잘 떠나보낸 뒤에 이 소식 알려드리는 게 낫겠어. 오빠가 배를 타고 있는 동안 말해서 안 돼. 구석에다 덮쳐. 굴뚝 옆 구석으로 간다. 등을 돌리고 앉는다. 모리아, 딸들을 보지 않고 천천히 들어온다. 불가의 수틀에 가서 힘없이 앉는다. 빵을 썬 보자기를 여전히 들고 있다. 딸들 시선을 주고 받는다. 노라가 빵 보따리를 가리킨다. 캐슬린 잠시 물레질을 하다가 오빠한테 빵을 주지 않았군요. 모리아 끄는껴온다. 오빠 떠나는 거 못 봤어요? 모리아 여전히 흔들린다. 그 지난 일 가지고 울지만 마시고 제발 얘기 좀 해요. 바틀리 오빠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오늘도 내 난장 모두 타버려. 바틀리 오빠 못 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걸 봤어. 아니 오빠가 지금 앞말을 타고 잿빛 망아지를 뒤에 끌고 구두로 내려가는 게 보이는데요.
잿빛 망아지를 뒤에 끌고 난 브라이드다라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죽은 모습을 본 이를 가장 두려운 것을 봤다. 캐슬린도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브라이드 다나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죽은 모습을 본 이래로 가장 두려운 것을 봤다. 엄마. 두 사람 모리 앞에 주저앉는다. 글쎄 뭘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둣가로 내려가지 않았겠나? 난 거기 서서 혼자 기도를 드렸다. 그때 바틀리가 오더구나. 안마를 타고 잿빛 망아지를 뒤에서 끌고 말이야. 그런데 뭘 보셨어요? 난 마이크를 봤다. 그럴 리가 없어요. 마이클 오빠일 리가 없어요. 마이클 오빠는 저 멀리 북쪽에서 찾아내는 거. 이제는 마이크를 다시는 볼 수가 없게 됐다. 말을 타고 달리는 그의 모습을 영영 볼 길이 없게 됐어. 바틀리가 안마를 타고 다가오더구나. 난 주님의 가오를 빈다고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무엇인지 내 목구멍을 쥐어들었지. 바틀리는 내 앞으로 얼른 지나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따른 잿빛 망아지를 보니까 글쎄 거기에 마이크를 타고 있다구나. 훌륭한 옷에 새 구두를 신고 말이야. 벌써 끝났어요. 끝장이에요. 우리 집안의 아들을 주님께서 모두 뺏어가지 않을 거라던 그 신부님 말씀 잊었어? 거기야 낮으나 분명한 음성. 할머니는 바다를 모른다. 바틀리도 이제 우리를 떠났다. 그러니 이몬을 불러서 이 널빤지들로 새 관을 짜도록 해라. 나도 이제 더 살 생각이 없다. 내 남편과 시아버지와 여섯아들이 이 집에 있었다. 내가 힘들여 낳은 여섯아들과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 더없이 훌륭한 남자들이었는데 모두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시체조차 찾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 스테폰과 시온이 폭풍을 만나 죽었을 때 그 두 애들을 한 널빤지에 실어서 마을 사람들이 저 문을 통해 들고 들어왔어. 잠시 말이었다. 두 딸을 열린 문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는 듯 멈칫한다. 우리야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말을 계속한다. 쉬었어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밤바다에서 돌아오셨을 땐 이튿날 해가 뜰 때까지 아무 흔적도 없었다. 해치는 고깃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고 난 갓난아기 잃어 바틀리를 무릎에 앉히고 앉아있었다. 그러더니 부인애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그리고 네 사람이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십자를 건넸어. 난 일어서서 밖을 내다봤지. 남자들이 붉은 돗자락으로 무엇인가를 싸 물이 뚝뚝 떨어지는 널빤지를 들고 오고 있었어. 그날은 맑게 갠 날이었는데도 말이야. 그리고 들것을 문 밖에 내려놓더군요. 다시 말을 멈춘다. 소리 없이 문이 열리고 여인들이 들어와서 십자를 그런 얼굴로 불 끓는다. 누구지? 해치냐? 마이클이냐? 마이클 오빠는 저 북쪽 끝에서 찾아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풍랑에 휩쓸린 젊은 남자가 하나 둘이 아닌데 그게 마이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단 말이야? 바다에 떠다닌 지 아흐레가 넘으면 지 엄이라도 해도 알아보기 힘든 법인데. 마이클 오빠는 이미 죽었어요. 저 북쪽 끝에서 사람들이 오빠의 옷가지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캐슬린 보따리를 꺼내서 엄마에게 준다. 모리야 보따리를 들고 천천히 일어난다. 사람들이 들것을 들고 와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들것을. 집 앞 돌 바위에 옆에 내려놓고 있어요. 캐슬린 방금 들어온 여인들 속삭이는 소리. 바틀리 오빠인가요? 그래.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두 여인이 들어와서 테이블을 중앙에 편다. 남자들이 바틀리의 실체를 들것에 담아 들어와 테이블에 놓는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요? 그 잿빛 망아지가 요동을 하는 도에 오빠가 치여서 물에 빠졌어요. 나중에 시체만 파도에 밀려서 갯벌에 닿았다. 모리야. 테이블을 머리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 여인들 조용히 흐느끼며 몸을 좌우로 흔든다. 캐슬린과 노라는 반대편으로 가서 문가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이제 모두 떠나갔어. 바다는 더 이상 날 괴롭힐 수 없게 됐어. 이제는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요란히 친다 해도 밤을 새며 기도드릴 필요가 없어졌어. 이제는 새성절 밤에 성수를 들어갈 필요도 없고 풍랑이 높아서 부인애들이 통곡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졌어. 노라, 산장에 가서 성수를 가져와라. 노라, 성수를 가져다 준다. 모리야, 마이클의 옷다리를 바틀리의 발치에 내려두고 성수를 뿌린다. 바틀리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를 하지 않은 탓이 아니다. 너를 보낼 때 밤새워 기도한 내 마음속에 축원을 내게 빌지 않은 탓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난 쉴 수 있게 됐다.
새 손절이 돼 한숨 더 깊이 잠들지 못했지만 이제 마음 놓고 쉴 수도 있게 됐구나. 비록 먹을 것은 이제부터 밀가루 반죽과 썩은 생선 토막일망정 마음은 편히 쉴 수 있게 됐단 말이야. 모리야 다시 무릎을 꿇는다. 십자를 긋고 기도를 드린다. 임원과 같이 날이 밝는 대로 간을 좀 짜주시겠어요? 엄마가 사주신 목재가 있는데 마이클 오빠의 시체를 찾을 줄 알고 준비해둔 거예요. 일하실 동안 드릴 케이크도 있어요. 옷은 어디에 있니? 옷은 없어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너희 어머니는 수없이 많은 관을 봐오셨는데 몫을 잊으시다니. 어머니는 이제 늙으신 데다 하도 상심하셔서. 모리야 아주 천천히 일어나 마이클의 옷가지들을 펴서 바틀리 시체 옆에 놓고 마지막 남은 성수를 뿌리구나. 엄마가 조용하죠. 지난번 마이클 오빠 소식을 들으셨을 땐 저 부두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우셨는데 마이클 오빠를 더 사랑하시는 것 때문일까? 늙으시면 기력이 빠지셔서 그래. 게다가 연 아무데 줄고 오셨으니까. 모리아 성수컵을 내려놓고 바틀리에 발을 두 손으로 잡으며 이제 모두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 이제야 비로소 끝났어.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바틀리와 마이크와 쉬머스와 패치와 스테픈과 쇼의 영혼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영혼과 노라와 캐슬린,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도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잠시 말을 멈춘다. 여인들의 목소리가 잠시 커졌다가 사라진다. 마이크는 저 북쪽 바다에서 주님의 손으로 장사 지냈고 바틀리는 이제 훌륭한 관에 담겨 깊이 묻힐 것입니다. 그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 누구도 영구히 살 수는 없는 법이니 이것으로 만족해야겠죠. 천천히 무릎을 꿇으면 막이 떨어진다. 막